안녕하세요. 홍준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상은 2026학년도 생명과학 1 커리큘럼 가이드입니다. 커리큘럼 가이드니까 당연히 커리큘럼을 주제로 소개를 할 거고요. 커리큘럼의 틀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이 홍준용이라는 강사의 어떤 강의의 지향점이라든지 또 어떤 바이브를 가지고 있는 강사인지를 좀 같이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커리큘럼과 함께 이 홍준용 강사에 대해서 이런 강사구나를 함께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양력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별게 없어요, 그죠? 하나씩 볼게요. 고등학교 졸업했고요. 의대를 다니다가 어떠한 일을 계기로 강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강사가 되고 싶었는지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무거운 얘기다 보니까 기회가 된다면 강의에서 차차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볼 건 그 밑에 줄부터 강사로서의 홍준용입니다. 저는 2년 전부터 강사가 됐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할 때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정확히 말하면 작년부터 강남 대성학원에서 강의를 했고 올해는 대성 마이맥에서 강의를 하게 됐죠. 2년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강사에게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경력으로 따지면 정말 누구보다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경력이 애매하게 짧으면 단점이거든요. 나처럼 엄청 짧으면 장점입니다. 왜? 제가 갖추고 있는 것들 중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근데 모든 것들을 이 하나의 영상에 담기에는 사실 벅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가 갖추고 있는 왜 내가 대성 마이맥 강사인가는 이 커리큘럼 그리고 이 강의의 완성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주로 이 홍준용 강사가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는 강사이고 왜 너네가 나를 들어야 되냐, 너네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나를 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준용 강사의 지향점 꽤 명확한 강사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렇고요. 이 홍준용 강사는 만점을 노리는 강사입니다. 만점을 지향하는 강사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저는 5등급, 6등급 학생을 앉혀놓고 만점을 노리는 강의를 원해요. 야, 2등급 맞춰보자, 3등급 맞춰보자, 운 좋으면 1등급도 가능해를 원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만점을 향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만점을 향해서 공부해야 실전에서, 시험장에서 말리지 않아요. 이 생명과학 1은 말리는 현상, 실전에서의 변수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 과목입니다. 왜 변수가 많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도 벅찹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 생명과학 1은 현장에서 뭔가 실수나 혹은 큰 변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는 만점 지향적으로 하셔야 돼요. 만점 지향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을 저는 두 가지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완성된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명확한 관점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토를 가지고 누구든지 궁극적으로는 만점을 바라보면서 강의를 듣게 만들고 싶습니다. 되게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이게 뭔가 싶으니까 이 커리큘럼에는 어떤 식으로 좀 녹였냐면 이 전략을 뜻하는 체스라는 커리큘럼과 이 관점, 보는 거잖아요. 렌즈라는 커리큘럼, 이 두 가지에다가 제 모토와 강의 철학을 좀 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개해드릴 이 커리큘럼은 체스랑 렌즈에 대한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과목이 똑같아요. 탐구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1년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냐를 쭉 관찰해보면 3개 정도의 페이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뭔가를 배우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론을 배우는 거죠. 개념이든 혹은 방법론이든 스킬이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배운 걸 본인 걸로 만드는, 그러니까 소위 재화라고 하는 페이지도 있을 겁니다. 본인 걸로 구현하는 거요. 세 번째는 결국의 수능은 시간을 재고 푸는 시험입니다. 혹은 수능이 아닌 다른 시험을 준비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안 재고 푸는 시험은 없어요. 시험장에서 시간 내에 무언가를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언가가 뭘까요? 체화된 이론일 겁니다. 그치? 그런 것을 실전의 페이지에 담아냈거든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페이지 1은 체스, 2는 렌즈, 3는 체스와 렌즈에 각각 담아냈다라는 말씀인데 이거 들으면 뭔 말인가 싶지 않아요? 그죠? 쭉 들어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의도하고 만들었구나, 이 정도의 완성도 있는 강좌를 준비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봅시다. 자, 1년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12월 4일이 런칭입니다. 12월 4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수능까지 이런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번 쓱 보시겠어요? 뭐가 좀 있다, 그지? 보시다 보면은 개념 완성처럼 정말 당연한 커리큘럼부터 시작해서 뭐야 이거, 그지? 이상한 것까지 섞여 있어요, 그죠? 하나하나의 커리큘럼이 결코 가벼운 커리큘럼은 아닙니다. 명확한 기획 의도가 있고
무엇을 공부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강좌일까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보니까 이 영상 하나에 녹이기 아까울 정도입니다. 오늘은 1년의 커리큘럼을 전부 다 봐야 하니까 하나하나 겉핥기식으로나마 어떤 컨셉과 어떤 내용의 강좌인지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뭐 그 사이사이에 나에 대한 얘기도 섞여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런칭을 하는 시점이 12월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부터 시작해서 이 뭔가를 배우는 커리큘럼인 이론입니다. 첫 번째는 개념 완성, 두 번째는 유형 공략, 이름이 긴데요. 저는 텍앤스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스피드 핀셋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개념 완성은 당연하지만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각 강좌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타이틀을 좀 붙여놨는데요. 이 개념 완성의 타이틀은 생명과학 1의 모든 개념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향하는 거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개념은 생명과학 1에서 정말 중요하죠. 개념 문제 정말 많이 나오고요. 누구나 기본기는 개념 완성 강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이 명확하냐면 개념 강좌로 모든 것을 완성할 수는 없어요. 혹시 누군가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누군가가 개념 완성 강의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생명과학 1의 한정에서는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해요. 이 생명과학 1의 개념 완성 강의에서 지향해야 될 거는 모든 문제를 다 풀자가 아니고 개념 강의에서 취할 수 있는 걸 취해서 다음 걸로 넘어가자가 핵심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재에 대한 거는 이 강의 OT 설명을 하고요. 이 정도의 내용을 담았어요. 개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개념,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필요한 모든 자료, 프리 매뉴얼이라고 매뉴얼에 앞서는 거라고 해서 추론의 기본기를 담았습니다. 그 개념과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자료와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추론의 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추론의 기본기, 어떤 태도 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향하는 건 이 추론형 문제를 풀어라가 아니에요. 개념 강좌를 들어도 내가 장담할게요. 돌연변이 가게도 다 이제 못 풀어요. 못 풀어. 실전에서 절대 못 풀어요. 내가 장담합니다. 다만 뭘 좀 해야 되냐면 앞으로 풀게 될 문제나 듣게 될 강좌에 앞서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나중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안 통할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을 갖지 말고 처음부터 필요한 것들을 훈련해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 프리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뻘짓을 미리 차단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강의죠. 강의의 구성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완성도를 매우 추구합니다. 당연히 뭐 개념을 설명하든 자료 해석을 하든 추론의 기본기를 훈련하든 본 강좌가 있고요. 매 강좌마다 앞뒤로 뭔가 살이 붙어요. 뭐냐? 첫 번째는 개념 가이드입니다. 개념 가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제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뭐가 중요한가를 짚어드리는 개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당연히 키워드 위주의 분석이 필요해요. 뭘 배우는지를 머릿속에 서랍장 만들듯이 탁탁탁 담아둬야 돼요. 혹은 뭐 여러 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 배웠었지, 이런 걸 배우는 주제였지라는 걸 기억하시기에 괜찮습니다. 마지막은 오늘의 N줄평인데 N줄평이라는 거는 이 홍준영이 3줄평, 4줄평을 하는 거예요. 복습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강의였고 이런 것들이었지. 적당한 유머를 섞어서 진행을 하는 그 정도의 강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개념을 완성하시는 게 가장 먼저 노베이스 학생 혹은 5등급, 6등급, 4등급, 3등급 학생이 해야 할 과정이죠. 괜찮겠지, 그지? 그 다음 강좌는 이 홍준용의 시그니처 강좌인 텍앤스라는 강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추론형 유형 공략을 위해 내가 제시하는 모든 전략입니다. 강좌 이름이 뭐야 이거, 그지? 체스 용어입니다. 택틱은 전술입니다. 얘는 전략입니다. 마치 체스 용어 중에서는 이 전술은 공격과 같은 거고 전략은 방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향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 생명과학 1에서 추론형 유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유전을 포함해서 뭐 유전 내부에서도 뭐 감수, 분열, 여러 가지 유전, 가계도 분석, 다인자처럼 다양한 추론형 유형이 있지만 이런 것들의 가장 특이점은 무엇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정도의 난도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추론형 유형에 대해서 제가 지향하는 바가 매우 뚜렷하다는 걸 미리 밝힙니다. 지향하는 게 제가 지향하고 추천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사후적인 풀이,
이미 나온 문제에만 통하는 사후적인 풀이, 아주 위험한, 뭔가 실패했을 때 시험지를 말릴 수 있는 직관과 귀류, 혹은 특수한 케이스, 예외를 포함한 케이스에 대한 유의미함이 떨어지는 암기, 막 확률비를 달달 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양합니다. 이것은 1년 내내 똑같은 말을 하고요. 작년의 수능을 딱 끝날 때 나도 똑같은 말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와 지양하는 게 매우 명확하죠. 제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 이건 미리 말씀드려도 괜찮겠네요. 내 얘기인데요. 저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교육과정의 수능을 봤어요. 아마 유일한 강사일 겁니다. 저는 수능을 2번 봤는데요. 2020학년도 수능과 21학년도 수능을 봤어요. 뭐 적당히 아주 자랑스럽지 않지만 정시로 성적을 내서 정시로 대학에 간 케이스죠. 그때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내가 훨씬 당연히 잘하겠지만 그때 나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고3 때 수능을 망했거든요. 왜 망했을까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내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 생명과학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시험지나 어떤 문제를 현장에서 만나도 대응이 가능해야 돼요. 말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뭐처럼 뭔가 단계별 사고처럼 난 뭘 지향하냐면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걸 지향해요. 납득이 되니?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 매뉴얼, 내가 생각하는 이 사고의 순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어떻게 읽을 것이며 읽고 나서 어떤 사고를 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고 만약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사고죠. 뒤에는 이제 문제의 본인 걸 구현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이 태겐스라는 강좌입니다. 아마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고요. 조금 더 첨언을 하면 매뉴얼을 만드는 원리에는 2개가 있습니다. 2가지 툴을 전 채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일반화입니다. 만약에 예외 없이 수식이나 공식이나 무언가의 사고로 일반화가 되면 일반화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다인자를 일반화합니다. 가계도도 일반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일반화가 안 되는 유형도 있어요. 일반화가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저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달라. 애초에 대응 방법이 달라. 이러면은 저는 카테고라이징을 합니다. 일반화거나 카테고라이징, 카테고리 1, 2, 3 중에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를 지향하는 거예요. 이런 완성된 사고를 갖추는 게 이 태겐스라는 강좌입니다. 시그니처 강좌고요. 사실 이 강좌가 저를 지금 여기 있게 만든 거예요. 넘어갑니다. 3번째, 스피드 핀셋이라는 강좌는 스피드 개념 강좌입니다. 누구보다 간결하고 핵심 개념을 요약해드리는 강좌고요. 이런 강좌도 있어야겠죠, 그죠? 다시 한번 듣는 용도. 교재는 개념 완성과 똑같습니다. 괜찮죠, 그죠? 2번째, 만약에 뭔가를 잘 배웠다고 하면 본인 걸로 구현해보는, 소위 이제 문제에 적용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렌즈,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강좌에 담았어요. 되죠? 전략을 메우고 잘 보게 만든다는 거야. 어떻게 만들 건데 4개의 커리큘럼, 졸라 많아, 그제? 뭐가 있는지 볼게요. 프리즘, 컨택트, 서클, 컬러 오브 카이스입니다. 프리즘은 어떤 강좌냐라고 했을 때 유의미한 모든 기출문항에 대한 분석입니다. 전략적인 분석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기출문항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이 아니고 기출분석이라는 타이틀을 단 거예요. 뭐가 다른가요? 기출문제는 중요합니다. 쌤들 다 말씀하시죠. 왜 중요해요?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니? 문제가 좋아서 중요한 거니? 그건 아니야, 그치? 그럼 왜 중요할까? 물론 문제도 좋아요. 기출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평가원이 내왔던 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뭘 해야 되냐면 앞으로 학습의 방향성을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풀이가 맞는지를 보고 싶으면 기출에 넣어보면 돼요. 기출을 푸는데 내 걸로 안 풀려. 그럼 니께 잘못된 거지, 그지? 그럼 수정해야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기출문제의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죠? 맞지, 그지?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2개 있어요. 기출문제가 너무 좋은데 문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생명과학은 기출문제가 많지 않아요. 왜? 과탐 특성상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옛날 교육과정의 문제들은 트렌드에 매우 부합하지 않아. 진짜예요. 나를 믿어요. 전 둘 다 수능을 봤기 때문에 압니다. 2번째 단점. 그러면 그 적은 문제들 중에서 그럼 이 문제들을 잘 녹여서 풀면 되지 않을까요? 좋은데 기출문제는 시험지로 나오죠. 20문제짜리 시험지로 나온단 말이야. 20문제가 다 방향성이 명확할 수는 없어요.
변별을 위해 출제하는 한 두세 문제 정도는 방향성이 되게 명확해. 이렇게 푸는 게 답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고, 이런 방향을 추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나머지 변별을 위한 게 아니고 그냥 풀어, 맞춰라고 주는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풀리지만 정말 나쁜 방법으로, 이렇게 풀면 사실 안 되는데 이 문제만 답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풀리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의 문제들이 방향성을 점검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가 어렵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알겠어요? 난 모르겠거든. 나도 모르는 너네가 어떻게 알겠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다 깔끔하게 방향성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지향하냐면, 기출문제와 이 홍준용이 생각했을 때 이건 유의미해라고 하는 모든 기출문제와 기출 강화 문항으로 배치를 합니다. 기출 강화라고 하는 거는 기출 변형인 거잖아요, 그죠? 쌤, 그러면은 기출 문제집이 아니라 N제 아닌가요? 혹은 기출 문제보다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방향성을 좁히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동안 평가원이 출제한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이런 풀이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풀이라고 생각을 하면 무의미한 문제더라도 조건을 조금 수정하거나 바꿔서, 물론 둘 다 넣어드려요. 기출문항 원본과 강화문항을 둘 다 넣어드려요. 어떤 방향이 조금 더 적합한지를 해보시는 거야. 만약에 본인 풀이로 기출 문제도 안 풀리고 강화도 안 풀리면 문제가 많이 있는 거고요. 기출은 잘 풀리는데 조금 바꿨더니 안 풀려. 그러면 수정이 필요한 거지.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 본인 못 푼다는 거니까.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분석이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 제 두 번째 시그니처 강좌인 컨택트입니다. 시그니처 3개 있습니다. 이론의 태겐스, 이 실전, 이 체화의 컨택트, 실전의 브리츠, 이렇게 3가지가 제 시그니처 강좌인데요. 좀 부끄럽지만 제가 퀄리티를 보장해드린 컨텐츠고요. 엔제입니다. 난도별 엔제라 그래서 제 전략, 제 매뉴얼을 재화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을 했어요. 먼저 구성을 말씀드리면 전문항 자작이라고 써있죠. 당연히 자작입니다. 저는 강사가 됐기 때문에 점점 이제 출제 빈도를 줄여가야 합니다. 줄여가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강의를 시작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강의를 위한 문제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컨택트에도 내가 만든 문제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만큼 재미있는 문제도 많고요. 3가지의 난도로 나누어 구성을 했어요. 컨택트 라이트, 오리지널, 딥인데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갈수록 방향도 명확해져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얼추 할 줄 알면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 풀이 습관이 좀 안 좋거나 정말 안 좋은 직관과 귀를 사용하더라도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본인이 똑바로 된 사고가 없으면 대충 찍어선 답이 안 나올 거야, 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강좌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장점이라면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죠.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 나는 만점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할 거야, 혹은 나 1등급 바라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들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목표가 3등급이에요. 저는 목표가 2등급이야 하시면 여기까지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려운 거 풀기 싫고요. 가성비, 최대한 풀 수 있는 것만 풀어볼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점검해? 본인의 풀이 혹은 나의 풀이가 체화가 되는지를 점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강좌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컨택트입니다. 참고로 이 강좌명들도 정말 제 생각들이 많이 녹아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컨택트라고 하면 어떤 것에서 따온 거냐면 우리 컨택트 렌즈에서 따온 거예요. 컨택트 렌즈의 기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시력 교정이죠. 여러분들이 잘 보게 해주는 거, 문제 풀이의 시야를 넓혀준다의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나와의 컨택, 나의 풀이 너가 지금 가지고 갔냐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강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서클입니다. 서클 뭐겠어요? 서클 렌즈겠지, 그지? 서클의 이 목표는 뭐냐면 개념과 추론을 테마별로 훈련하는 거예요. 이 생명과학 1에 이 메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1이 예를 들어서 기출문항과 똑같은 문항만 수능에 나온다고 치자. 그럼 어떤 컨텐츠가 중요하겠니? 기출문항이 중요할 거야. 똑같은 게 나온다고 하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기출문항에 나왔던 거는 절대 안 나와. 무조건 새로운 것만 나온다고 치자. 그럼 뭐가 중요하겠니? 엔제 이런 게 중요하겠죠. 신유형에 대비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메타에 따라서 어떤 강좌나 어떤 컨텐츠가 중요한지가 바뀔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지금 현재 생명과학의 메타 트렌드에서 제일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커리큘럼이 이 테마별 모의고사입니다. 서클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사님들이 개념형과 추론형 모의고사를 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도 나를 듣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괜찮은 퀄리티의 개념형과 추론형을 함께 훈련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납득이 되시죠? 나랑 같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음 컬러 오브 카이스인데요. 얘는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예상치 못하게, 사실 다른 것들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얘가 제일 핫했어요. 왜 핫했냐라고 하면은 컨택트 혹은 뭐 기출문제집 프리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일 수는 없어요. 그동안 나온 거 기출문장에 뭐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자, 다 과거를 바라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란 말이야, 그치?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럼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모의고사, 뭐 6월 모의고사나 뭐 9월 모의고사 같은 거, 수능 전에 보는 것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좀 하냐면, 그 팬톤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인데요. 뭘 하는 거냐면 올해의 컬러를 정해주는 기업이에요. 뭐 올해의 컬러는 무슨 블루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지?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평가원의 색깔을 한번 분석해보자가 기획 의도였어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분석해서 6월의 색깔은 이거였어, 9월의 색깔은 이거였으니까 수능의 색깔은 이거일 거야를 하고자 하는 게 컬러 오브 카이스입니다. 표지도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6월 모의고사 색깔이 표지 색깔일 겁니다. 납득이 되시죠? 그죠? 출제 경향 그리고 심유형을 분석해서 뭔가를 취하고자 하는 건데, 이 기획은 기본적으로 뭐에서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혼자 695 분석하라 그러면 못해요. 해설 듣고 쨍이야, 그제? 그러다 보니까 뭘 지향하냐, 당연히 분석과 변형 엔제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뭐가 좀 있냐면 팀 어펜딕스 회의록이라 그래가지고 6모 딱 치고 우리 연구실 전원이 참여한 분석 회의에 나온 이 회의록을 그대로 실어드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고 무엇이 나왔고 뭐랑 비슷하게 나왔고 그럼 앞으로 뭐가 나올까, 뭐가 연계가 됐을까라는 하는 것들을 전부 책에 실어드립니다. 분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기 위한 이 도구들을 갖춰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죠? 혼자 하라 그러면 못할 거 알아서 그래요. 참고로 이것도 물론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강좌이지만 제 강좌가 이 매뉴얼을 연습하기도 굉장히 좋은 강좌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마지막은 실전이에요. 시간 제고풀라는 거예요. 그죠? 커리큘럼이 두 개인데요. 이 블리츠 모의고사 시즌 0부터 4까지 등장을 하고요. 뭐야 이거? ICL 랜삽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뭘까? 갑니다. 블리츠라고 하는 거는 그 체스입니다. 그 게임 아니고요. 체스예요. 그 스피드 체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막 시계를 탁탁탁 하면서 보는 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블리츠라고 합니다. 뭘 하라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략을 시간 재고, 시간 내에 해보라는 거예요. 모의고사겠죠. 그죠? 수능의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하라. 시험지 운영 전략과 시험장에서의 매뉴얼 구현인데요. 내가 원하는 건 이렇습니다. 나의 지론에 뭐가 있냐면 강사의 커리큘럼에는, 모든 강사의 모든 커리큘럼에는 강사의 색깔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강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강사가 지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는 그런 걸 지향하지 절대 않습니다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나 혹은 나의 풀이만으로 풀리는 문제나 혹은 아주 괴랄하거나 기이하거나 신유형인 문항들을 넣고자 한다면 엔제에는 들어가도 돼요. 나로 따지면 컴팩트에는 그런 문항을 넣어도 돼요. 왜?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모의고사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내 지론이에요. 왜? 모의고사의 목표가 뭐야? 실전에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지를 운영할 건지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시험지, 어떤 난도의 시험지를 만나든 혹은 어떤 디자인의 시험지, 예쁘다가 아니고 시험지에 1단, 2단, 3단, 4단부터 8단까지 있을 때 어떻게 배치된 시험지를 만나도 너의 전략이 통해야 돼요. 시간 배분, 문제를 푸는 순서, 문제가 안 풀려 넘어가는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돼요. 어떤 거에 시험지가 쉬워도 어려워도 배치가 다양해도, 그지? 다 통해야 돼요.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향하는 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수능의 모든 시나리오입니다. 그동안 수능이 출제했던 시나리오와 배치를 참고해서 모든 시즌을 두 개로 나눴어요. 블리츠 라이트, 블리츠 오리지널. 쉽게 말하면 물수능, 불수능이야, 그지? 둘 다 통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당연히 뭐 이런 것들 하는 거고요. 시험지 운영 전략을 짜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어떤 시험지를 만나도 합리적이고 현명하고 전략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짜는 겁니다. 방금 말한 세 가지 키워드가 이 홍준용이라는 사람을 대표하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파이널 사이드킥 ICL 렌삽술입니다. ICL이라는 거는 렌즈 삽입술이에요. 기획 의도가 뭐냐면 그동안 배웠던 렌즈 커리큘럼, 문제 풀었어, 체화했어,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꾸겨 받고 수능장 가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 녀석의 기획은 되게 오래전으로 넘어가요. 한 5년 전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학창 시절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훌륭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7월 달이 넘어가면 8월, 9월, 10월이 되면 모의고사를 풀게 돼요. 왜? 수능은 시간 재고 풀 거니까 너네도 시간 재고 풀 거라고, 그지? 근데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이거는 고3들은 잘 못 느껴요. 왜냐면 나도 재수할 때 느꼈거든. 조금 공부를 더 많이 해보면 이런 의문이 든다. 모의고사만 풀다가 수능장에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 거야. 왜냐면 3달 동안 모고만 풀거든. 고3들은 공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해보면 내 말이 뭔 말인지 알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모의고사만 풀다가 수능장에 하면 안 될 것 같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하지? 그때 당시 나도 쌤한테 물어봤어요. 뭐 하죠? 돌아오는 대답 한결같아요. 그러면 모의고사랑 기출을 병행해보는 건 어때? 중요하니까. 야, 모의고사랑 EBS를 병행해보는 건 어때? 야, 모의고사랑 개념을 병행해보는 건 어때? 다 좋죠. 근데 아쉽게도 기출, EBS, 개념은 모의고사랑 병행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콘텐츠가 아닙니다. 끼워 맞춰서 그냥 하는 거죠. 그죠?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모의고사랑 병행했을 때 시너지가 가장 좋은 콘텐츠가 뭘까를 고민을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이 모의고사와 이 조수격인 커리큘럼, 사이드킥인 커리큘럼인 ICL N삽술입니다. 기본적으로 뭘 좀 담고 있냐면 개념도 있어요. 자료 총정리도 있고요. 문제풀이도 있고요. 기출도 있고 EBS도 있어요. 단 걔네가 돌아가면서 나와요. 모의고사를 풀면 주제별로 보기가 힘들어. 왜? 모든 주제를 시간 재고 풀고 오답하고 이러는 커리큘럼이니까. 그래서 병행하시면서 각각 필요한 주제를 계속 돌아가면서 복습하시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꾸겨 박으라는 거예요. 그런 기획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커리큘럼입니다. 지금까지 제 모든 커리큘럼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하나 완성도를 굉장히 추구하고요. 저를 따라오는 학생들이 누구보다 좋은 커리큘럼과 좋은 강좌를 만나서 제가 1년차 때부터 했던 말, 이 스스로를 준용 코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준용 코인 탑승하신 분들이 떡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만든 커리큘럼입니다. 어때요? 좀 와 닿았나요? 저를 믿고 따라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되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항상 제가 이 첫 강좌 혹은 OT 혹은 이런 커리큘럼 가이드에서 동일한 문장을 말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이 30년 전통집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한테 내가 뭔가를 보여드리고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다고 제가 막 호소할 수 없잖아요. 막 절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이 정도의 문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제 약속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는 게 2가지입니다. 강사로서는 여러분들이 믿고 들을 수 있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홍준용이란 믿고 들을 수 있죠. 홍준용의 커리큘럼은 당연히 좋고 완성도 있고 누구보다 뛰어나지 라고 믿고 들을 수 있는 강사가 되고 싶고요. 또 강사가 아닌 사람, 그냥 인간 혹은 뭐 지나가는 혁으로서는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요.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사로서는 딱 등을 맞대고 홍준용 믿고 가자. 사람으로서는 홍준용 멋있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런 홍준용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이었을 텐데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본 강좌에서 만나야겠죠? 정말 감사했고 강좌에서 만나 뵈죠. 오늘은 여기까지.